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일종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유일한 인류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인간은 왜 단 하나의 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 자, 한번 동물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고양이과 동물로는 사자, 호랑이, 치타, 그리고 집고양이가 있죠. 이들은 모두 고양이과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종입니다. 곰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북극곰, 불곰, 팬더가 있습니다. 말과 동물로는 말, 당나귀, 얼룩말이 있고요. 펭귄과에서는 황제 펭귄, 갈라파고스 펭귄, 아델리 펭귄, 펭귄맨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일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침팬지는 같은 종 아니냐고요? 침팬지는 인류하고 DNA를 98%나 공유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긴 하지만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 침팬지는 판트로글로디테스로 서로 완전히 다른 종으로 구분됩니다. 자, 먼저 인간은 직립보행이 가능하고 고도로 발달된 뇌를 가지고 있죠. 또 인간하고 침팬지는 자연 상태에서의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외형도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단 1, 2%의 DNA 차이로도 생물학적, 인지적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단 하나의 종이 아니었어요. 수십만 년 전에는 호모사피엔스뿐만 아니라 호모 에렉투스, 호모 플루레시엔시스, 호모 나레디, 데니소바인 등등 최소 20종에서 25종까지 되게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죠. 근데 얘네들이 싹 다 날아가고 호모사피엔스만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최후의 최후까지 호모사피엔스하고 경쟁했던 종이 있었으니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인 역시도 멸종하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종했을까? 오래전 인류의 조상은 동아프리카 평원에 털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이곳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맘에 안 든다. 우리 위로 올라간다. 새로운 곳 개척하고 싶다. 먹을 것이 더 많은 곳으로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의 일부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점차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인류 집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약 40만 년 전의 일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네안데르탈인의 수는 늘었고 이들의 영토는 레반트와 유럽 전역을 포함해서 드물게는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됐습니다. 추운 빙하기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네안데르탈인은 남쪽의 호모사피엔스보다 다부진 체격에 강한 근육, 큰 코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7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들 중에서 일부가 먹이를 찾아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모사피엔스가 북쪽으로 쫙 올라가는데 새로운 터전에는 이미 네안데르탈인들이 딱 하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가깝지만 먼 두 종족의 만남이 시작됐고 이들은 생존 경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존재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흔적은 최소 4만 년 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두 종이 공존했던 시기는 대략 5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종족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유전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김새, 생활 방식, 그리고 생존 전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결국 이 차이들이 생존 경쟁의 결과를 좌우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먼저 네안데르탈인의 뇌 용적은 평균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보단 컸습니다. 하지만 뇌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인지적 능력의 발달 양상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수명은 약 30살에서 35살로 짧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또 이들은 소규모 집단을 이루면서 생활했고 인구수는 호모사피엔스보다 적고 선사시대 인구보다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기를 굉장히 많이 소비했는데 먹이 사슬에서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분석될 정도로 아주 거칠고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힘도 세고 근육도 단단하고 강인한 체격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호모사피엔스보다 하루에 350칼로리는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지적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들은 석기를 활용했고 불도 사용할 줄 알았고 장신구와 악기도 만들고 간단한 조각도 하는 등 예술적인 표현도 할 줄 아는 지성을 갖춘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노인을 보호하는 등 작지만 사회적인 조직도 분명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1908년 프랑스 남부 라샤페로생에서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약 40에서 50세쯤으로 나왔죠. 또 무덤의 주인은 치아가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취하는 개체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돌봐주던 가족들,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네안데르탈인들은 사회성이 강했다는 걸 뜻해요. 또 이들은 단체 생활을 했던 만큼 죽음의 상실감을 알고 망자를 보내주는 장례 풍습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언어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만 년 전 수십만 년을 살아남았던 네안데르탈인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신체 조건도 우월했고 평균 뇌용량도 더 컸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의 뇌용량은 약 1200에서 1750cc, 반면에 호모사피엔스는 약 1200에서 1600cc를 가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용량이 더 컸단 말이죠. 물론 단순히 뇌용량만 가지고는 지능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과 같은 감각 처리 영역이 더 발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추론, 계획,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와 문화 등등 고등인지를 담당하는 전두엽, 측두엽은 호모사피엔스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면은 호모사피엔스랑 비교해서 더 우월한 조건인데 갑자기 멸종할 수 있나? 그래서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을 냈습니다. 과거에 가장 지지받았던 가설은 학살설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생존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해서 호모사피엔스들이 네안데르탈인을 학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했듯이 고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추측인 거죠. 프랑스와 이라크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이 네안데르탈인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학살한 증거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도서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학살설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생 인류는 10만 년에 걸친 소모전 끝에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들을 단번에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몇만 년에 걸친 긴 전투를 벌이게 됐지만 결국에 승리를 쟁취하게 됐다. 그러나 이 학살설에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먼저 두 종족 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또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은 서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약 2600년에서 최대 5000년 동안 공존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두 집단 모두 벽화를 그리고 묘지를 남기는 등등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두 종족 간에는 문화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였을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먼 옛날에는 인구 밀도도 높지 않아서 자원도 충분했을 거예요. 굳이 위험하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도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또 두 종족 간의 지능은 비슷한 수준에다가 피지컬적인 조건은 네안데르탈인이 더 뛰어났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전쟁 같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두 번째 가설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됐다는 설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시기는 빙하기 시기입니다. 빙하기가 들어오면서 지구는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나무가 없게 되니까 네안데르탈인들은 나무 뒤에 숨어서 큰 먹잇감을 사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빙하기는 적은 에너지로 높은 효율을 내야지 생존에 유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들은 다부진 체격에다가 뇌도 커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많았어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호모사피엔스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네안데르탈인들은 빙하기 때 생존이 힘들어졌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짧은 수명이 생존에 불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수명은 보통 30-40세 정도였을 겁니다. 그들의 성장 속도는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빨랐습니다. 인류의 경우 어금니가 10살에 나는데 네안데르탈인의 경우는 6살에 났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년기가 우리보다 4년은 빨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네안데르탈인 아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라서 일찍 죽은 연장자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을 겁니다. 반면에 호모사피엔스는 긴 유년기를 통해서 사회를 배웠고 사회적 지능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네안데르탈인은 시간이 부족했어요. 절대적인 수명이 짧으니까요. 또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보다 키는 컸지만 전체적인 신체 스펙은 열등했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집단을 이뤄서 사냥했고 이 집단 사냥을 하다 보니까 정교한 언어, 사회관계 등등 사회 능력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불리했던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집단보다 우월한 성과를 거두게 됐고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가설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도 있는데요. 바로 늑대와의 비협동설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을 맞이한 시기는 흥미롭게도 호모사피엔스가 개와 협력을 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혼자서만 사냥을 했습니다. 반면에 호모사피엔스는 개와 종족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사냥 성공률은 그때부터 네안데르탈인의 사냥 성공률을 크게 웃돌았고 결국 생존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우위를 가져갔을 거라는 학설입니다. 가장 재밌는 가설은 바로 야스설입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합체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은 자연스럽게 호모사피엔스에게 흡수됐다는 가설이죠.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서식지가 겹쳤습니다. 이때 두 종족 간의 접촉은 점점 많이 생겨났고 그때마다 폭력,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두 종족이 우호적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족의 결합이 있었다는 의견은 사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학계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두 종족이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종족이 야수를 한다고 해도 자녀는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종족의 결합설은 과거에는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마이너한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의 발전으로 DNA 분석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하라 이남에 있는 극소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생 인류의 DNA에서 네안데르탈인 DNA가 약 1에서 4% 정도 포함됐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DNA 속에는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1에서 4%만 있는 걸까? 또 왜 인간만 살아남았고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을까?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유전자 교환은 주로 호모사피엔스 여성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남성 사이에서만 이뤄졌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호모사피엔스 여성은 딸만 낳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해요. 물론 이번 연구는 아직 가설 수준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생 대부분의 인간 DNA에서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1에서 4%가량 나온다는 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손을 남길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해요. 따라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풀이 더 작고 인구 밀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밀렸고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에 흡수됐다는 가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종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이 왜 멸종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가설 중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혹성 탈출? 이 영화가 갖다 붙이기 아무래도 적당하겠죠? 네, 아무튼 혹성 탈출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